이번 강의는 변수 이해를 위한 기본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원시 자료형과 클래스 타입, 또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여러 변수 유형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의 사용법 등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변수와 메서드, 먼저 변수부터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에 대한 이름이 됩니다. 즉,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컴퓨터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공간이 계속해서 연속돼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느 곳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변수가 바로 이러한 메모리 공간상에서 저장되는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위치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작 위치는 예를 들면 우리가 int a는 10 이렇게 이제 값을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a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1107 3125라는 어떤 메모리 공간 주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주소가 될 거고, 그 주소 대신에 우리는 a라는 변수명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타입, 크기에 따라서 데이터의 공간이 할당이 되고요. 그 안에 우리가 할당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음 변수, 다음 데이터들을 이제 그 다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자료형 사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다만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클래스 타입을 자료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언어들의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계산하는 용도로 타입을, 변수, 자료형을 사용하기보다는 타입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입에 대한 추론을 통해서 타입에 신경 쓰지 않고 코딩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죠. 자바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숫자 계열의 데이터 타입인 원시 자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타입이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 타입들은 우리가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존의 원시 자료형들에 대한 클래스 타입들은 레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int 정수형은 인테저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자료형이 있는 거고요. 바이트 자료형은 바이트라는 클래스 타입의 자료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프로그램 언어들은 이렇게 클래스 타입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시형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바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자바의 경우에 앞에 접근 제어자라는 게 오고 타입과 변수명이 옵니다. 접근 제어자는 해당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이것은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자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최근 버전들에서는 지역 변수에 대해서 타입 추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설명한 것처럼 객체형의 경우에는 객체 타입 변수들, 우리가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자바의 경우에는 클래스가 있고요. 실제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멤버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 멤버 타입, 그러면 멤버 클래스라고 이게 가정을 하면 되겠고요. 인스턴스를 만들죠. 이 인스턴스의 변수명은 멤버예요. 자, 그러면 이 멤버라는 변수가 있는 메모리 공간, 네, 실제 인스턴스가 있는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시형의 경우에는 변수 위치에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객체 타입의 경우에는, 객체 타입 변수의 경우에는 해당 변수 위치에 들어있는 값은 실제 인스턴스가 있는 위치 정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바의 원시 자료형의 종류들입니다. 기본 자료형은 정수형으로 바이트, 캐릭터, 쇼트, 인트, 롱 등이 있고요. 실수형으로 플롯과 더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형으로 불리인이 있죠. 불리는 이제 true, false를 나타내고요. 각각의 자료형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트형은 기본적으로 1바이트이죠. 그래서 8비트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 단위로 데이터가 0과 1로 구성이 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8개를 한 단위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하나씩 다루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예를 들면은 요 상자에 10개의 사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주머니로 옮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씩 옮기면 10번을 해야 되는 거고요. 2개씩 옮기면 5번을 하는 거고, 5개씩 옮기면 2번만 작업을 하면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작업을 하면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로 기본 자료형이 비트가 아니라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캐릭터형은 2바이트고요. 음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릭터형도 결국에는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 코드 값들을 저장하기에 적합한 타입이라고 해서 캐릭터라고 붙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숫자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int는 정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자료형이에요. 그렇지만 주의할 거는 충분한 크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양수부만 살펴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약 21억 정도, 22억이 안 되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가 기타 숫자가 좀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트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큰 롱형 데이터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되겠고요. 실수형의 경우에는 플롯 더블인데요. 기본형이 더블이에요. 더블. 그래서 실수형을 쓸 때는 뒤에 반드시 플롯을 쓸 때는 반드시 F를 붙여줘야 되고 F를 붙이지 않으면 더블이 기본형이 됩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변수 사용 예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롱형이면 이렇게 롱, 플롯이면 플롯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자바의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자바의 변수는 또 멤버 변수, 인스턴스 변수, 매개 변수, 지역 변수, 클래스 변수로 불립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는 클래스부에 선언된 변수죠. 우리가 객체 지향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객체 특정 클래스의 속성을 표현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는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 초기화되는 변수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멤버 변수들이 인스턴스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메서드의 인자로 전달되는 변수, 지역 변수는 메서드 내에서 선언된 변수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변수는 스태틱으로 선언이 된 변수고요.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메인 같은 경우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부에 있는 변수들은 이제 클래스 변수로 선언해줘야지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제를 통해서 자바에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들과 또 다양한 변수의 유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만들었던 자바 스터디
프로젝트에 소스 코드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ariables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역시 메인은 선택을 하고, 네, 기본 작성된 코드에서 하나씩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이 아닌 클래스 선언부 바로 아래에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언하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입니다. 자, int num1이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메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메인 부분에서 해당 변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헬로 월드에서 배웠던 것처럼 뭔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system.out.println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num1이라는 변수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num1 변수를 출력하도록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유는 num1이라는 변수는 variables 클래스의 멤버 변수입니다. 자, 따라서 메인 부분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 안에 메인이 있지만 이 메인은 이 클래스에 종속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자바의 메모리 구조를 살펴보면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 에리어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가 초기화되기 이전에 먼저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처럼 메인에서는 특정 클래스에 있는 변수, 비록 같은 소스 코드 안에 있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먼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아직 객체지향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인데요. 클래스 사용을 위해서는 네, new variables 해서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variables는 클래스이고 new를 통해서 mc라는 참조 변수가 되겠죠. 클래스 타입에 대한 참조 변수가 되겠는데 이 mc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성한 variables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현재 mc고요. 그렇다면 이 num1이라는 변수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mc.num1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아직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 이와 같은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멤버 변수 혹은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이유는 클래스 구조상으로는 멤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변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인스턴스 변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인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변수를 클래스에 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변수를 스태틱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num2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고 이 num2라고 하는 변수는 스태틱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main도 static, num2도 static. 그렇기 때문에 이 static 변수는 이렇게 인스턴스를 통하지 않고 클래스 이름 점 변수명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그 소스 코드 안에 스태틱 변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num2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메인이 variables 클래스 이외에 다른 위치에 있다면은 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다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지금 0으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수는 이것도 역시 멤버죠. 이것도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되면서 얘는 클래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태틱 변수, 즉 클래스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값을 한번 넣어 볼까요? 예, mc. 네, 이렇게 변수가 자동으로 나오죠. 예, mc.num1은 100이라는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mc.num2 클래스 변수에도 값을 넣어 볼게요. 50이라는 값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만들었던 프린트 메서드는 잠시 수정을 조금 해서 프린트 f문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f문은 프린트 ln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이 f는 포맷이라는 뜻이고요. 두 개의 여기서 첫 번째 인자로 형식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출력할 건지를 결정하면 되는데요. 두 개의 변수를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하겠다. 그래서 %d, %d. 예, 우리가 숫자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d, 정수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d, 그리고 문자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s.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d에 대해서는 mc.num1을 찍고 두 번째 %d에 대해서는 num2를 출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150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클래스의 또 다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서드는 자, 해당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되돌려줄 값의 타입, return 타입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리턴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void라고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메서드 네임은 print nam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 print name이라는 메서드는 인자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름을 출력하는 메서드인데 그냥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로 된 이름 값을 받아와서 인자로 받아와서 약간의 조작을 거친 다음에 출력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 볼게요. 자, string prtmsg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name에다가 hello라는 문자열을 결합합니다. 자,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이렇게 더하기 연산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문자열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달된 이름 플러스 스페이스 공백이 하나 붙고 hello라는 단어가 붙어서 prtmsg라는 변수에 들어가겠죠. 자, 이 prtmsg라고 하는
변수는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는 메서드 블럭 안에 선언된 변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이 지역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나 클래스 변수하고는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int num1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num1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지만 이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이고 이 변수는 print name이라는 메서드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지역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이 num1이라는 변수에 여기에 있는 요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인 num1을 대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his라는 키워드는 현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의미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s.num1 하면은 바로 이 num1에 들어있는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참고만 하고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system.out.println prtmsg 변수값을 그대로 출력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에서 다시 이 print name 변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메서드를.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print name이라고 메서드를 바로 호출하면 호출이 되지 않아요. 같은 이유입니다. 이 메서드는 클래스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인스턴스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print name이라고 하면 안 되고 mc.instance를 통해서 메서드를 호출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메서드는 파라메타를 요구하고 있죠. 네, 그래서 파라메타가 없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파라메타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때 우리가 이 print name에 이렇게 전달되는 값은 인자 혹은 아규먼트, 파라메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인자를 받기 위한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name은 매개 변수가 되는 것이죠. 매개 변수가. 자, 그래서 mc.printName 하는 것은 인자로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값을 전달했지만 매개 변수인 name에는 홍길동이 들어갔고 다시 헬로를 붙여서 prtmsg가 됐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홍길동 헬로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멤버 변수, 클래스 변수, 또 매개 변수, 지역 변수와 같이 다양하게 변수가 활용이 되는 유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